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혼세입니다. 비혼입니다. 오늘은 비혼세에서 두꺼운 책을 할 때마다 찾아오는 나한테 왜 이래? 혜영 언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해방촌이 아니네요. 경리단에서 범해방촌이라고 얘기합시다. 이태원 네, 경리단까지는. 그래도 아직 해방촌 주민이니까 그럼. 네, 해방촌에서 살고 있고 비욘세에 가끔 출연하는 혼세님의 친구 강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동네에 가까이 살고 있는 암컷입니다. 야, 발칙한 암컷입니다. 발칙한 암컷입니다. 우리가 왜 벌써 이렇게 시작을 하나? 그렇지. 왜 이런 거죠? 아마 제목에서 이미 보셨겠지만 직관적인 제목의 암컷들이라는 책이 비욘세를 찾아와가지고 저희가 이 굉장한 책을 그 전부터 나오기 전부터 SNS에서 바이럴이 많이 됐잖아요. 이런 책이 맞아요. 나온다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비욘세에 연락이 왔을 때 보자마자 바로 이거는 이 사람한테밖에 갈 수 없겠다. 저 암컷에게 네. 기회를 줘야 한다. 왜냐면 제가 그 목차를 읽어봤을 때 동물에 대한 거, 동물, 페미니즘, 섹슈얼리티 세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혜영 언니가 관심 있어하는 거를 일부러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주제여서 열일 제쳐두고 네. 무조건 언니랑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이거 좋은 거죠. 너무 네. 좋은 거죠. 아까 왜 앞에서 바이럴이 좀 됐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 여기 녹음하러 오늘 오면서 그 이제 듣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혼세님한테 얘기만 들었는데 막상 이제 책을 읽고 나서 이 책이 얼마나 엄청난 책인지 계속 느끼면서 읽었었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오늘 좀 방송이 기대가 됩니다. 일단 책에 대한 설명을 먼저 간단하게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루시 쿡이라는 작가님이 지으셨고 조은영 번역가님이 이제 옮기셨습니다. 쓰신 분도 엄청난 작업을 하셨고 번역하신 분도 엄청난 작업을 하셨는데 물론 같은 출판사가 아니어가지고 이런 비유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욘세에 소개된 것 중에 여성 연구자의 입장에서 혹은 현업에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 많이 화가 난 상태에서 쓴 그런 책들이 있어요. 왕경선도 좀 그런 식이었고 그래서 그런 계열의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학책 카테고리로 돼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읽어봤을 때는 뭔가 과학책인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작가님이 보통 덕후가 아니시다. 덕후 입장에서 네. 화를 많이 담은 상태에서 내가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데 백인 남성들이 그동안 주도해온 어떤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너희들이 자꾸 암컷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고 수컷이 항상 몸집이 더 크고 우월하고 이런 게 자연의 섭리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그거를 인간한테도 확장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여성은 원래 고분고분하게 살아야 된다. 원래 조신해야 된다. 남성이 없으면 혼자서 자립할 수 없다. 이런 논리로 많이 쓰는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신 상태에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수집해가지고 묶으신 책인데 작가님 소개를 한번 좀 읽어드리면 영국의 과학 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제작자인 루시 쿡 작가님이고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동물학으로 리처드 도킨스에게 배웠는데 스승인 도킨스한테 어떤 한 방을 날리는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도킨스가 암컷은 착취당하는 성이고 착취의 근본적인 진화적인 근거는 난자가 정자보다 크다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 출판사에서 만든 정식 책 속의 자료에 이렇게 써 있어요. 도킨스에서 사사한 영국의 다큐멘터리 제작자이자 진화생물학 연구자 루시 쿡은 이렇게 말한다. 헛소리하고 있네요. 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집대성해가지고 작업을 하셨고 되게 재미있는 게 우리가 이 책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잖아요. 보통 덕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분의 뮤즈 동물이 나무늘보래요.
여기에는 다뤄지지 않았지만 나무늘보를 좋아하는데 나무늘보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나무늘보 협회를 만드신 분. 진짜 찐 덕후야. 그래서 사실 이분이 한 여러 가지 그런 업적 중에서 네. 이 프로필을 골라서 넣었다는 것 자체도 출판사 쪽에서도 이런 느낌 좀 살려가고 싶다 생각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은 책으로는 영국 왕립학회 과학도서상 후보에 오르고 전 세계 17개 언어로 번역됐던 오해의 동물원을 비롯해서 베스트셀러도 굉장히 많이 내셨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황금시간대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기획한 제작자 겸 방송인이시라고 합니다. 그 표지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방탕하고 쟁취하며 군림하는 암컷들. 영어로 비치라고 아주 크게 적혀 있어요. 우리 항상 이렇게 리뷰하는 책들이 이렇게 들고 커피숍에 갔을 때 책을 덮어놓기가 살짝은 맞아요. 이거 처음에 받으셨을 때 어땠어요? 책 받으셨을 때? 저는 일단은 이제 제목부터가 근데 이거를 이 표지가 무려 어떻게 돼 있냐면 금방 이제 말 안 듣는 수컷을 한번 제대로 갈긴 듯한 성난 암컷의 표정과 그 옆에 한 대 맞은 것 같은 살짝 멍 때리는 수컷이 수컷 사자가 수사자가 너무 웃겨요. 그러니까 잠깐 정원이 표정 같아. 수컷을 때렸던 것 같은 이 암사자 성난 암사자의 그림이잖아요. 표지가.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걸 이제 책상 위에 올려놨어요. 집에. 근데 친구가 놀러 왔었어요. 미국인 친구가 놀러 와서 무슨 책인데 제목이 이렇게 표지가 이러냐면서 다들 굉장히 이제 호기심을 가지더라고요. 근데 이거 저는 처음에 보고 약간 걱정을 하기도 했었어요. 좀 너무 과학적인 동물에 관한 과학적인 상식이 내 생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가 막상 책을 읽고 진짜 너무 흥미진진해가지고 제가 막 수능 보는 학생도 아닌데 책 읽다가 졸리면 밤에 커피 마시면서 오랜만에 읽었던 책이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어야 돼서라기보다는 다음 내용이 궁금해가지고. 근데 되게 재미있게 잘 읽었던 책이에요. 그동안은 수컷만 연구 표본으로 삼고 수컷은 이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암컷은 그냥 이렇겠지. 맞아요. 이런 식으로 암컷에 대한 연구가 되게 많이 생략되어 왔는데 근데 심지어 나중에 책에서 여러 번 나오는 게 암컷이 절대 전형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가 분명히 있어 왔는데 아니겠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나중에 암컷이 먼저 먹이를 다 먹고 수컷은 남는 거나 먹고 있는 그런 종족을 볼 때 수컷이 기사도를 발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전의 해석이 근데 저희도 다 그렇게 사실은 배워왔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여기서 보면 저자가 루시쿵님께서 연구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진짜 좀 우스갯소리지만 제가 이 책 보면서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책 쓰기 위해서 돈 진짜 많이 들었겠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막 마다가스카르 섬에도 가고 막 하와이도 가고 막 워싱턴주 해안을 막 항해를 하면서 각국을 여행을 하면서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연구를 같이 또 공유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그 과학이라는 게 과학적 상식들이 그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연구였던 거잖아요. 정교하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연구들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암컷, 수컷이나 동물들에게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을 쉽게 못 바꿨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어떤 감정적인 이유나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정말 다방면에 있는 많은 동물들의 다양한 습성을 살피면서 이렇게 책으로 펴냈다는 게 되게 존경스러울 정도로 그리고 약간 읽으면서 좀 민망한 정보들도 많아요. 여기에. 맞아요. 저희가 물론 앞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항상 그냥 사람으로서 고민하는 것들 있죠. 이게 뭐가 자연적인 거고 또 저는 성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어디까지가 자연적인 거고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거고 뭐 변태의 기준은 뭐고 막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지게 되는데 근데 그런 데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철저하게 이분들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또 인간뿐만 아니라 어떤 동물의 성별이나 다양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해주니까 사실 제 하는 일에도 좀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뭐 자위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사실 뭐 체위 얘기까지 나가서 이거까지 알 필요가 있을까? 맞아. 많이 당황스러워. 정상 체위를 하는 유일한 종이다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제가 정상 체위한다는 거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 부분에 밑줄을 긋고 있는 나. 너무 어이가 없는데 밑줄을 막 그어놓은 거예요. 나중에 봤는데 여기 책 얘기를 벌써 이렇게 또 신나게 해도 되나? 여기에 챕터 중에 연인을 잡아먹는 50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교미 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궁극의 판파탈 거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었는데 거기서 이분이 막 되게 위트가 있어가지고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 크리스천 그레이도 혀를 내두를 성생활 주인공 거미라고 막 맞아. 그러면서 거미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을 막 얘기를 해주는데 이거 하나로도 저희는 완전 집에서 거의 저희끼리 또 북토크를 했었어요. 집에서. 그래. 꼭 이런 걸 하면은 영어가 원문인 것들은 항상 셰리 언니 같이 읽더라고요. 네, 이건 약간 여담이지만 제 파트너인 셰리가 아내가 이거를 먼저 다 읽었어요. 오히려. 근데 이제 비욘세 통해서 이 책을 알게 되고 원서를 구매를 해서 이제 읽었는데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거미 얘기하니까 갑자기 또 이제 거기에 검은 과부거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가 흘러 블랙 위도우 영화까지 가고 정말 한동안 저희 집에 아주 이 책 이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와 데이트를 한 번에 해결하는 남검이 이걸 이런 식으로 묘사하신 게 너무 웃긴 거예요. 맞아. 근데 그거 알고 있었어요. 거미가 그렇게 교미 후에 수컷을 잡아먹는 경우가 많다는 걸 혼세님 이 책 읽기 전에 알고 있었어요. 저도 전혀 몰랐어가지고 동물이 교미 후에 그렇게 자기와 교미를 했던 수컷을 잡아먹는 그 거미의 습성을 알지를 못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모든 거미가 아니지만 많은 상당수의 거미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많은 그런 보수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가부장제 아래 있는 과학이 싫어하는 얘기죠, 사실.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얘기가 들으면 되게 학술적인 문체일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거미 이야기에서조차도 이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사육사도 만나고 뭐 학자들도 만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 거미 이야기를 할 때도 ZSL 런던 동물원에 있는 데이브 클라크 씨가 거미를 그 교미시키는 그런 관리와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직업들이 이게 약간 웃으면 안 되는데 거미들이 너무 좀 잔인한 암컷들이 많고 예민하면은 금방 잡아먹고 이러니까 교미를 하기 전에도 잡아먹어버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막 미리 밥도 미리 줘보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붉은 무릎새잡이 거미의 짝짓기 장면이 기억납니다. 암수 각각 한 마리밖에 없었죠. 수거미가 막 자세를 잡으려는 순간 암거미가 순놈의 목에 독리를 정통으로 내리꽂았어요. 진짜예요. 1cm짜리 독리로 푹 찔러 수거미를 바닥에 고정시켰는데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항상 하시는 일이 냄비나 자를 들고 대기하고 있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으면 이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개체수가 많지 않으니까. 그쵸. 그러다가 수거미가 죽어버리면 너무 큰일이고 어쨌든 그렇게 하나가 희생당했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이런 서술이 있습니다. 순놈이 실패한 데는 제 책임도 있습니다. 억지로 꾸민 무대였고 그를 사자우리로 떠민 건 저였으니까요. 제가 잘못한 게 없다고 하시겠죠? 어쨌든 그는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의기소침한 사역사의 고개를 떨군 멘트 같은 걸 그대로 살려놔가지고 재밌었어요. 진짜 네, 그래서 나중에는 뭐 암놈이 먼저 와인과 식사를 하게 준비를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과학적인 사실 사이사이에 장면 묘사가 진짜 많아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재밌더라고요. 맞아요. 저희가 이제 막 책 읽다 보면은 특히 좀 이게 다양한 이 암컷들이란 책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자연계에서 좀 이제 편협하게 알고 있었던 것들, 특히 이제 좀 연구가 덜 됐던 다양한 암컷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동물들에 대한 연구 내용이 많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학교 다닐 때 지루한 과학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앞에서 혼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주 경험주의적인 생각으로 네. 직접 현장에서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현장에서 연구하는 과정까지 잘 재밌게 묘사를 한 책이다 보니까 뭐 암컷 동물들이 실제로 어떻게 짝짓기를 하는지, 막 가족이나 사회에서 이 동물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 외에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렇게 성적 선택을 하고 출산은 또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얘기를 해주다 보니까 막 읽는데 과학도 되게 과학적인 정보가 되게 정치적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뭔가 정치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이유로 좀 다양한 정보를 우리가 편협하게 받고 있는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그럴 때 이렇게 딱 멋진 여성이 써준 이 과학책을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게 다윈의 진화론이나 도킨스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의미 없는 연구고 이건 다 거짓말이다라고 말하는 책이 절대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것도 좀 연상이 됐거든요. 이 책 읽고 있을 때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냥 되게 사소한 호기심으로 시작했다가 이 사람을 찾으러 막 알래스카까지 가게 되고 너무 큰 모험을 하게 되잖아요. 덕질을 하게 되는 정말 큰 덕질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만난 수많은 개체들이 있는데 왜 유독 특정 수컷이 더 몸이 크고 더 흉폭하고 이런 것들만 샘플로 골라서 이게 수컷의 본질이다. 그리고 조용한 것은 암컷의 본질이니까 인간한테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거꾸로 가는 남자 넷플릭스에서 보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갑자기 뒤바뀐 세상에 대해서 나오는데 프랑스 영화에서 그거 재밌더라고요. 거기서도 항상 바람을 피워가지고 너무 마음고생하고 이러니까 근데 원래 다 그런 동물이잖아. 저 성별은 그런 동물이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네끼리 이렇게 막 서로 위로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이분이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 과학에 대한 거를 열거하는 느낌이지만 결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여성의 특성, 남성의 특성을 얘기할 때 이거는 그냥 자연의 섭리야. 라고 얘기하는 게 실제로는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라는 의미에서 이 이론을 다 뒤집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왜 그런 이야기만 선택됐을까? 왜 그런 이야기들만 증폭됐을까? 그런 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쓴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아까 왜 막 교미뿐만 아니라 뭐 동물이 어떻게 육아를 하는지 뭐 거기에 뭐 그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생식기의 생김새라든지 뭐 정말 뭐 완경까지 다양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뭐 계속 이거 진짜요? 진짜 이렇다고 이 동물이. 그리고 의외로 그 생식기 부분에서도 저는 생식기 부분 다뤘을 때 동물들 중에 의외로 암컷과 수컷의 생식기가 비슷하게 생겨서 실제로 그냥 육안으로 봤을 때 구분이 안 되는 동물도 있다고 하면서 그 점박이 하이에나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제가 약간 육성으로 중간중간에 많이 웃었던 게, 그러니까 재미있는 생물학적 정보와 그 정보를 알아나가는 과정을 같이 쓰다 보니까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점박의 하이에나는 암컷도 이렇게 은경 모양을 한 생식기가 있고 고환 모양도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정자는 없지만 고환까지 있고 막 이런 생식기를 가지고 있어서 이 겉으로 봤을 때는 저 하이에나가 암컷인지 수컷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실제로 만져봐야 된다. 그래서 난 그걸 보면서 진짜 극한 직업이다. 어떤 장면에서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쥐였는데 이 동물이 교미를 어떻게 하냐 했을 때 은경이 2개가 달려 있어서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결과 이제 예전 학자들은 그 2개 은경이 그 암컷의 콧구멍 안으로 들어가서 교미를 한다고 믿었었다고. 그 온갖 가설이 되게 웃기잖아요. 이건 아마 이랬을 거다. 저건 저랬을 거다. 이 내용을 막 보면서 우리가 몰랐던 이런 동물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처음에는 그걸 내가 알 필요가 있을까 싶지만 사실은 이 오랜 시간 동안 어쨌든 인간이 동물들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좀 인간하고 많이 접목을 시켜왔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형태 자체를. 근데 이게 여기서 그 책에서 되게 저는 약간 탁 무릎을 치면서 봤던 부분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편협한 어떤 과학자들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수컷과 암컷의 특성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게 가시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페미니스트들을 이제 공격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과학적 지식을 거부하는 여자들이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책에 보면 실제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성들은 오히려 닫힌 문을 열고 나가서 남자 과학자가 수컷을 열심히 연구해서 수컷을 기본으로 마치 그게 모든 동물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연구를 했다면 이 여성 과학자들이 암컷을 또 지켜보고 기존의 남성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다른 어떤 행동을 관찰이 됐을 때 그걸 그냥 넘기지 않고 이렇게 책으로 내고 이런 과정들이 이게 단순하게 재밌다가 아니라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맞아. 예전에 저희가 완경선언 읽었을 때 환멸이 느껴지는 네, 화가 많이 나셨어요. 그 의사 선생님의 화가 느껴졌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거를 나 열심히 공부하면 니네들이 잘못 얘기했던 거 내가 고쳐줄 수 있거든 하면서 좀 통쾌하게 풀어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읽으면서 되게 좀 재밌기도 하고 기분이 계속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보기 직전에 퀸메이커를 봤거든요. 문소리님과 김희애님이 나오시는 퀸메이커를 되게 재미있게 봤는데 재밌죠. 이걸 중간에 이제 읽다가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그 퀸메이커에 보면은 이제 문소리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게 되고 김희애 씨가 그런 온갖 전략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시장으로 만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네. 토론 시작 직전에 여러 가지 막 준비를 하면서 이런 질문이 들어올 거야.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고 이걸 무조건 공격할 거야. 네. 그러면 이렇게 대처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 책이 어떤 느낌이냐면 1장부터 마지막 11장까지 쭉 이걸 보면 배우자는 수컷이 선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아 그렇다면 산수들공의 댄스로 선정하는 걸 보여주지. 무조건 남자가 수컷이 더 몸이 크다라는 게 있으면 그렇다면 우리 거미를 한번 보여주지 하면서 이제 나오고 그리고 생식기가 다 비슷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나선형 질을 가진 우리 오리를 보여주지 라고 하고 모성의 이야기나 이런 게 나오면은 아 그렇다면은 개코 원숭이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진짜. 하나씩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게 돼서 리더는 그런 힘이 있고 몸집이 크고 이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리더가 된 것이다라고 할 때는 또 범고래가 나와서 그렇다면 나이든 여족장을 보여주지 이런 식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못 이겨. 하지만 자연에서는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잖아 라고 하면 그래 10장 수컷 없는 삶 자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 아 진짜 이분은 진짜 못 이겨. 그래서 이걸 너무 막 이렇게 가슴에 품고 있다가 그동안 화났던 거를 굉장히 많이 분출하는 내용의 책이어서 중간중간에 그런 감정적으로 터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 새들끼리 싸우는 장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까마귀과에 있는 새 이야기를 하면서 미친 듯이 싸우는 거예요. 암컷끼리 너무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공중에서 뒤엉켜서 싸우다가 땅에 떨어져서도 미친 듯이 싸우고 그 해에 관찰된 모든 것 중에 가장 과격한 행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해자가 순놈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지배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싸움꾼들이 다 암놈들이었는데 연구팀은 여성들의 격분한 행동이 어디까지나 호르몬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피뇽제의 암컷들이 인간 여성의 월경전 증후군에 해당하는 번식전 증후군에 시달린 탓이다라고 해서 여자들이 어떤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때 정말, 생리하냐?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이게 생리하냐? 라고 얘기하는 그쵸, 것처럼 그쵸. 굉장히 어떤 약육강식의 세계에서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암컷한테 생리하나 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로 다음 문장에 무슨 소리? 새에게 그런 증후군은 없다. 화가 많이 나 계시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그쵸. 그럴 때 생리하냐 이게 사실은 더 감정적인 대처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근데 이게 진짜 이 보니까 저자가 암컷의 어떤 생물학적인 정보에 대해서 세상에 좀 던지는 도전 이런 느낌도 있지만 저는 이거 보면서 가장 어쨌든 크게 느꼈던 건 열정. 이분의 어떤 열정이었는데 조금 세상에서 소외된 정보를 또 연구하고 발견하고 그런 여성들의 열정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정이 또 어쨌든 저희가 알고 있던 상식을 뒤집는 이런 내용들로 꽉 찬 과학적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가설을 만드는 책도 이렇게 쓰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왜 동물 그 생식기 연구하는 그분 얘기가 있었는데 맞아요. 그 생식기를 연구하는 브레넌이라는 박사가 이분도 또 이게 엄청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암컷 생식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가 너무 없다 보니까 실제로 2014년 뭐 진화 생물학자 발표에 보면은 생식기 진화에 관한 학술 논문을 이분이 25년 전 것까지 다 찾아봤는데 2014년에 근데 그 중에 49% 정도가 수컷 생식기에 관한 조사였고 암컷을 집중해서 본 게 8%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 브레넌이라는 박사가 암컷 생식기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됐는데 여기 책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박사가 암컷 생식기를 연구하는데 실험실에 라마, 뱀, 돈발상어, 뭐 오리, 돌고래까지 마치 성인용품처럼 네. 각종 동물의 생식기를 생생한 빛깔의 실리콘으로 복제해 놓은 그런 덕후 과학자였는데 이 저자와 만나면서 한 말이 연구할 질이 너무 많은데 인생이 짧네요. 인생은 짧고 질은 많다. 진짜. 저도 거기에 밑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나 지금 너무 재밌는 게 혼세님이 밑줄 쳐놓은 거에 제가 쳐놓은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음. 얘기하는 거에. 진짜 너무 재밌어요. 이런 것들이. 저도 그 딱 거기를 쳐놨더라고요. 약간 피우다처럼 이거를. 진짜. 아니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이상하게 저는 제가 하는 일이랑 좀 이제 연결을 많이 시키는 것 같고 근데 이거는 이제 책 이야기는 아닌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직업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송 녹음을 하게 됐었는데 팟캐스트를. 근데 거기서 25년 동안 한국에서 성교육을 하고 있는 배정원 교수님이라고 네. 계시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께서 모 대학교의 광클릭 클래스로 되게 유명하세요. 막 유퀴즈에도 나오고 그랬던 분이신데 교수님이 25년 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정말 가볍게 시작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누가 이렇게 가볍게 오퍼를 했대요. 경력 단절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혹시 뭐 이러이런데 한번 해보실래요? 일해보실래요? 해서 일을 했는데 성상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이 되는 청소년이나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범죄에 노출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공부를 하게 되고 책을 읽게 됐고 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경향신문인가 어떤 신문사에서 하나의 아예 코너를 만들어서 성에 관해서 Q&A를 해주게 된 거예요. 근데 그 Q&A는 답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더 열심히 그치. 공부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25년을 걸어오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굉장히 와닿았던 것 중에 좀 감동이었던 것 중 하나가 이 일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은 것 같냐고 하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일을 했으면 안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된 것 같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네. 다양한 사람들의 성적 환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이러면서 내가 조금 더 아무래도 여러 상황을 포용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그게 좀 개인적으로도 공감이 됐었는데 이렇게 이 책에서도 보면 이분들이 뭔가를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어떤 연구를 했을 때 더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이 더 와이즈해질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사람은 사람, 동물은 동물, 암컷, 수컷 뭔가 되게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많이 바라보지만 때로는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단순하게 학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꿔주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을 다 이해를 못해도 이걸 통해서 어떤 동물의 다양성이나 우리가 잘못 오해했던 어떤 특성들이나 이런 것만 이해하더라도 이게 분명히 일상에도 저는 접목이 되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에도 좀 접목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우리가 비혼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비혼주의자인 애들은 이런 애들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턱 끝까지 올라오잖아요. 너는 비혼주의자를 몇 명 만나봤냐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동안의 과학이 전부 다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거는 권력에 의해서 분명히 선택된 것들이 있고 더 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화심리학이라는 새로운 과학에 헌신한 일부 소수 남성에게 강간에서부터 강박적인 스토킹, 남성 우월주의에 이르기까지 온갖 파렴치한 행동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할 이데올로기적 권위를 주었다. 왜? 다윈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이들은 여성이 고장난 오르가즘을 느낀다고 했고 천성적으로 야망이 부족하여 절대 유리천장을 뚫을 수 없으며 모성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우리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옛날에 뭐였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여자. 저도 그게 한참 유행하던 시기에는 그 얘기가 되게 맞다고 생각했고 남성 애인이 남자친구가 너무 동굴에 들어가 있으면 동굴에서 나오기를 기다려줘야 된다. 바깥에서 자꾸 왜 나오질 않냐, 대화를 하자 이렇게 하면 그런 본성을 지닌 남성들은 오히려 더 반감이 들고 그거를 기다려주면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뭐 해결을 하고 더 큰 삶을 가지고 동굴 밖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뭐 정확하게 나온 표현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파생된 연애 상담 이야기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냥 말이 안 되지. 문제가 있으면 대화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그런 어떤 회피적인 성향도 남자는 원래. 그러니까. 여자애들은 짹짹거리는 걸 좋아하겠지만 남자는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막 바람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원래 수컷이라는 동물은 맞아. 이렇다 얼마나 저렇다. 많이 듣고 자라요, 그거를. 그거 진짜 뭐 어렸을 때 뭐 성에 관해서, 성별에 관해서, 성별 특성에 관해서 잘 모를 때부터도 남자애들은 이렇고 여자애들은 이렇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자라고 사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수컷, 흔히 우리가 수컷이라고 하면은 좀 강한 성적 열망을 막 지니고 있고 암컷은 좀 끈기 있게 자기 매력을 발산하고 수컷에게 어떤 어필을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배워왔었으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왜 예전 과학계에서 오랫동안 수컷의 무분별한 열망과 암컷의 까다로운 수동성이 동물계 전체의 일반적인 규범이라고 이제 주장을 해왔는데 이런 생물학적 법칙이 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대중문화에 스며들어서 맞아. 그 플레이보이즈 얘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저는 79년 플레이보이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과학적 이론은 남녀 사이에 타고난 차이가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자신의 생물학적 유산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했는데 저자의 연구에 따르면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수컷과 미래를 즐기기 위해서 자고 있는 파트너에게서 슬금슬금 멀어지는 방탕한 이런 암사자 얘기도 나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과학자들이 많았다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의 어떤 기울어진 그런 그 성별 차이에도 이게 영향을 자꾸 주다 보니까 맞아요. 어떻게 보면 저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막 거미가 교미할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그 다양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방탕한 거미가 그레이 50가지 그림자 뺨치는 너무 여러 가지를 이제 왜냐면은 선택권이랄까 잡아먹힐 수도 있고 이런 항상 암컷이 우위에 있는 그런 그쵸. 방식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굉장히 좀 열심히 해가지고 예를 들면 다윈의 나무 껍질 거미는 구강성교로 판돈을 올린다. 이런 표현. 아니 그 너무 진짜. 점선 늑대거미로 가게 되면 이제 쓰리썸. 교미 중인 커플을 우연히 마주친 총각이 제 운명을 시험하며 슬쩍 파티에 합류한다. 운명을 시험하는 거죠.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 원격 교미를 하는 것도 얘기하고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정말 열심히 즐긴다. 이거는 그 많은 암컷의 습성을 굉장히 이 책 전체에서 망라하고 있는데도 책 표지에 굳이 방탕하고 쟁취하며 군림하는 암컷들이라고 해서 방탕하다는 얘기를 제일 위에 올려놨잖아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섹스 얘기를 너무 신나게 하시는. 근데 진짜 그 암컷들의 섹스 얘기가 재밌는 게 정말 많았어요. 맞아요. 진짜 막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을 뒤엎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고 암컷들의 그런 의외의 그 섹스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는데 또 암컷이 이제 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컷에게 좀 강압적으로 교미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수컷들도 많은데 그럴 때도 이 암컷들 중에서 아무리 이제 수컷들이 강하게 강압적으로 자기들의 이제 정자를 암컷의 몸에다가 가라 보내려고 해도 이게 되게 많은 암컷 동물들이 그 자기들 난자 수정을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맞아. 질 구조가 그런 것들도 질 있고. 구조 자체가 그 정액이 이렇게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암컷이 원하는
정액이 좀 더 쉽게 들어올 수 있게 그런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암컷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암컷이 그런 강압적인 상황에서도 난자의 수정을 통제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법을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암컷이 해부학적으로도 그렇고 행동적으로도 그렇고 화학적으로도 진짜 통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서 그런 게 너무 신기했어요. 선택을 할 때도 뭐를 부럽다. 보고 얘네 너무 부럽지. 부럽다. 선택을 할 때도 거의 간택에 가까운 이런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녹음 들어가기 전에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UC 버클리 부교수인 데이미언 밀라이어스라는 분께서 이런 거미의 댄스를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공작거미 수컷은 춤을 출 뿐만이 아니라 박자를 쪼갠다. 이거를 발견해가지고 사실이었어. 구혼자의 4분의 3이 이제 이 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박자를 쪼개면서 제가 약간 좀 따라하면서 아까 좀 춤을 췄었는데 박자를 딱딱딱 쪼개서 굉장히 진짜 댄스 파티 같은 춤을 춘단 말이에요. 정말 너무 신기하던데요. 네,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겠다고 이제 팬티 스타킹으로 이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시고 이런 덕후들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에 어떤 정숙한 암컷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잠깐 얘기했던 그런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이런 그 굉장히 설득력 있는 표현 방법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패러다임은 강력한 것이다. 특히 서서히 퍼지는 문화적 편견과 결합했을 때는 그 힘이 가공할 만하다. 패러다임의 압도적인 영향력은 가장 부지런한 과학자도 현혹하여 세상을 보는 방식을 제한하고 상자 바깥에서 보는 신선한 관점에 혼돈을 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사실은 이런 것들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일 것 같거든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패러다임은 그 압도하는 성질 때문에 뒤엎기가 더 어렵다. 아마 그걸 뒤엎으려고 하니 이 정도 연구는 해야 뒤엎을 수 있겠다. 이게 너무 지겨웠던 거야. 무슨 얘기만 하면은 아 그래 니네가 뭘 알겠니? 그래서, 아유 그래도 페미니스트들끼리 뭐죠? 아이고 그러세요. 이런 식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맞아요. 그 얘기가 실제로도 있잖아요. 로버트 라이트라는 저널리스트도 페미니스트 다윈 씨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썼는데 이름 있는 페미니스트 중에서 제대로 판단을 내릴 만큼 현대 다윈주의를 잘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해서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이제 모두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여기 나온 분들이. 그래가지고 이거를 알아보겠다고 하니까 어디는 뭐 음식도 내주시고 뭐 차도 내오시고 하면서 그런 소소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몇 시에 어디까지 오세요 해서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연구했던 자료들을 막 보여주면서 근데 자기네가 찾아보니까 이런 식의 암컷에 대해서 발견된 사실은 몇십 년 전에도 있어 왔는데 이게 과학계에서는 아무 그런 주목을 못 받았다. 그런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제일 뒤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동안 고마웠던 사람들 이야기가 거의 시상식 수준으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나오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외부인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좀 관찰하겠다고 왔을 때 그게 사실 그냥 내가 전화 한 통해서 나 이거 좀 볼게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명을 좀 공유한 것 같은 느낌의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실제로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자연계에서 되게 오랫동안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들, 이제 과학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어떤 자연계의 그런 그 팩트라고 알고 있었던 이제 과학적 상식들 정보들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이 가부장제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상관이 없지가 않았고 사실 굉장히 많이 상관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다가 왜 뭐 모성애나 이런 거 이야기할 때도 그래서 약간 모성 본능 이런 말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모성애나 이런 거에 관해서 연구를 했을 때 모든 동물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지 않고 모성애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조차 동물에 따라서 그 동물이 처해 있는 환경에 따라서 맞아. 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를 또 과학적으로 어쨌든 또 증명을 하게 돼서 어쨌든 그 모성애의 미신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어느 정도 해소해주는 그런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엄마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그럼요. 산후우울증을 겪는 사람들
애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냥 애가 태어나면 막 사랑이 샘솟고 어떻게 해야 할지 본능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 식으로 나는 배워왔는데 얘가 하루 종일 우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도 너무 혼란스럽고 제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애가 너무 울고 이러니까 그냥 그 침대 한복판에 그냥 애를 조심히 놔두고 옆에서 그냥 막 이렇게 엉엉 울다가 갑자기 얘를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대. 이 우는 시기를 끝나면 또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계속해서 내 인생의 발목을 잡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모두가 혼란스럽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누가 해도 힘든 일이야 라는 걸 만약에 알았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자기 혐오를 안 했을 것 같은데 애들이 태어나서 빵긋 웃기만 하면 뭐 고생한 게 다 싹 사라진다 그러는데 그럴 리가 있나요? 사람이 잠을 못 자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제일 많이 쓰는 게 그거잖아요. 동물조차 모성애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사람은 본능이다. 이거 모성 이런 본능이라고 본능이 없나 하잖아. 보다라고 하면서 그게 굉장히 여러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그럴 때 이거를 만약에 보셨으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동물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어떤 모성의 미신에 대해서 실제로 동물계에서는 이게 자연계에서 어떤지 또 이분이 뭐 물고기 같은 경우도 뭐 전체 종의 3분의 2는 이 정도가 뭐 수컷이 양육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해마 수컷은 또 일부 출산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어떤 새끼 돌보기 행동을 하는 다른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또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예시들을 막 들어주면서 이분이 이제 사람들은 단순하게 만사를 남성 특화된 또는 여성 특화된 것으로 나눠서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하지만 주위를 보면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개체가 다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는다. 수컷이라고 해서 다 공격적인 것도 아니고 암컷이라고 해서 한결같이 모성애가 지극히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 책 중간중간에 좀 감동적인 부분이었어요. 재밌으면서도 이걸 꼭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과 연결해서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연구한 것도 인간이니까 맞아.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런 것들이 되게 따뜻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모성을 얘기할 때 새끼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희생하는 게 모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다. 어미가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일환으로 어떻게 하면 더 강한 애가 살아남을 것인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을 고려하면서 심지어 수정도 자기가 컨트롤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았을 때도 그렇게 컨트롤하고 한다는 것들도 좀 되게 신기했었던 것 같아요. 모성이 희생이 아니라 전략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것도 되게 좀 재밌었어요. 팟캐스트 비욘세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com입니다. www.behonse.com에 접속하시면 팟캐스트 비욘세로 사연도 쓰실 수 있고 비욘세 공식 맥주잔, 이겨내야지 티셔츠, 뱅글 등 굿즈도 만날 수 있고요. 팟캐스트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www.behonse.com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비욘세 팟캐스트 소식을 만나보세요. 그럼 비욘세.com에서도 더불어 혼자 사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정말 신기했던 거는 이 성적 쾌락을 동물들도 성적 쾌락을 느낀다는 것에 대한 어떤 가설과 그거에 대한 어떤 연구 그리고 뭐 음액에 관한 거 오르가즘에 관한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제목만 보고 물어봤어. 어떻게 알아? 느꼈어라고 물어볼 거야. 어떻게 알아? 그걸 느꼈는지 안 느꼈는지 막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 이제 다양한 동물에서 그 어떤 성적 흥분을 느낄 때 뭐 입모양이 이렇게 동그랗게 바뀌는 원숭이라든지 그 소리 내는 어떤 소리 내는지 같은 걸 되게 자세하게 적어놓고 근데 진짜 그런 게
좀 충격이었어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제가 전혀 몰랐던 정보라서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게 좀 그런 거에 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저는 그 동물에게도 음핵이 있다. 이거를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그거까지는 아예 그거를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었고 생각을 되게 못했는데 근데 이렇게 동물에게 발견되는 그 음핵이 굉장히 막 큰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음액이 있는 것도 몰랐는데 그걸 덜렁거리고 다닌다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또 되게 이거는 음경보다 큰 음액을 덜렁거리고 다닌다. 아니 저 이게 그리고 아까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너무 웃긴 게 그 젖꼭지 13개 달려있는 주머니쥐 거기 주머니쥐가 젖꼭지가 13개라고 하는데 혼세님이 너무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번 혼세님이 정원이랑 저희 피우다 사무실에 놀러 와가지고 언니 갑자기 정원이 젖꼭지가 홀수로 끝나는 것 같다 그랬나? 짝이 안 맞다면서. 한쪽이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젖꼭지로 추정되는 어떤 느낌인데 반대편을 보니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종양인가? 물론 우리 정원이 프라이버시 지켜줘야 하는데 물론 우리 정원이의 젖꼭지 나중에 그 짝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묻은 젖꼭지가 짝수일 거라는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주머니 쥐는 젖꼭지가 13개다. 그렇지. 13개니까 이제 어딘가 한 군데는 짝젖이 있는 거고. 없다고. 그냥 13개라고. 짝젖이라고 하지 마. 그 얘기를 하면서 젖꼭지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부정할 수 없이 일주일 정도 마음고생을 했거든요. 아무리 네이버에 찾아가도 정원이의 어떤 젖꼭지로 추정되는 어떤 이런 게 없는 거였어요. 뾰루지가 커졌나? 또 엄청 걱정. 네, 고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발견돼가지고 찾았고 밑에 거랑 보니까 조금 비슷하다. 사람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히거나 뭐에 한번 꽂히면 안 되는 게 그 밑에 있는 젖꼭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그게 위에 있고 대칭 방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건 아닌가 봐. 이거는 병원에 가야 되나? 이걸 찍어서 선생님을 보여드릴까? 그때 막 진짜 그래가지고 막 셰리한테까지 막 물어보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모든 동물이 젖꼭지가 짝수가 아니다. 짝수가 아니다. 아니다. 네. 이런 것들을 또 이 책을 통해서 중요한 정보를. 아니 저는 여기 이제 보노보 굉장히 보노보. 그 성적 욕구가 강하고 뭐 다양한 체위를 하고 막 이런 보노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보노보가 좀 개인적으로 웃긴 사연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성생활 용품 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전에 초반에 이런 거 이제 준비를 할 때 어떤 분이 성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싶다고 컨설팅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것도 지금 안 돼 있는데 누구를 컨설팅 해주나 하면서 또 오지랖 좋게 갔어요. 그래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 누가 뭘 하고 싶대. 그래서 걱정이야. 내가 너무 바빠. 언니가 그걸 왜 걱정해. 그래서 계속 남의 컨설팅 내 거나 잘하지. 정말 문제예요. 피우다 리뉴얼이나 빨리 해. 그러니까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뭔가 그냥 첨언을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갔는데 계속 그분이 보노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노보는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런 피그미 침팬지로 분류된 우리가 아는 침팬지와 비슷하거나 또 어떤 학계에서는 침팬지의 일종으로 보는 동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이 보노보가 하는 행동 중에 교미를 하고 싶은 대상에게 이렇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다면서요. 너 초이스. 초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진짜 이거 확실한 계속 의심을 가지면서 초이스를 할 수 있다고. 근데 제가 컨설팅을 결국에는 이렇게 별로 도와주지 못했던 그분이 계속 그 보노보 캐릭터나 이런 거를 많이 쓰고 싶어 하셔서 왜 이렇게 보노보를 꽂히셨냐 그랬더니 뭐 보노보가 그 성욕이 강하고 성생활 활발하게 하고 이런 얘기를 막 해주셨었거든요. 맞아. 근데 이 책에 이렇게 열심히 또 보노보 얘기가 나와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합을 유지하는 가장 큰 요인이 이제 지지문지르기라고. 지지문지르기라고 과학자들이 표현한 서로의 생식기를 비비는 행동. 그래서 보노보 암컷은 상호적인 프로타주 예술을 완성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전복할 힘을 얻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행위를 그냥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고 오르가즘을 느끼는 게 이제 확실하다고 미소를 띠고 끼익끼익 소리를 지른다고 에이미 페리시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진짜 이런 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하고 그리고 심지어 보노보 수컷들도 성생활이 엄청 창의적이어서 음경 펜싱을 한다고 나뭇가지에 매달린 채로 서로 검을 비비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 전체 책에서 갑자기 괄호가 등장하거나 이러는 경우가 잘 없는데 서로 검을 비비는 것이다. 괄호 열고 실로 대단한 재주다. 괄호 닫고. 이게 앞에랑 되게 톤이 안 맞는 문장이 갑자기. 네, 그런 말을 빼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게 너무 중요한 거. 꽁시렁꽁시렁 폰트는 조금 작아지지만 너무 이렇게 추임새 넣는 느낌으로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고 만약에 이 암컷들한테 너 다른 암컷이랑 지지 문지르기를 할래 아니면 수컷이랑 섹스를 할래 그러면 지지를 선택할 거다. 그래서 여기에는 100% 이성애도 없고 100% 동성애도 없고 모두가 양성애자다. 물론 이제 섹스를 하는 거랑 성애랑 구분해서 보지만 여기서는 그걸 통용해서 쓸 때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너무 신기해. 구강선교도 하고 진짜 신기해요. 서로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면서 혀를 이용해서 키스도 하고 자위기구도 만든다고. 그래서 그분이 탐내신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그럴까요? 그럼요. 저는 그래서 그때 미팅을 생각하면 보노보밖에 생각이 안 나거든요. 정말 보노보 얘기 좀 그만 듣고 싶다. 너무 진지하게 막 보노보 얘기를 하셔갖고. 그리고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럼 보노보 얘기를 할 때 여기 이제 우두머리의 로레타라는 보노보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좀 대머리 슈렉 외모가 조금 대머리 느낌이 있어서 이제 안타까운 탈모 현상으로 이제 봤는데 알고 보니까는 암컷 집단에서 지위가 높으면 하도 달려들어서 털 고르기를 하다 보니까는 털이 빠지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 절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무슨 이런 뭐 달마 뭐 이런 거에 배를 만지면 뭐 아들을 낳는다 있으면 거기만 시커멓게 돼 있거나 뭐 그 월스트리트의 황소 불화를 만지면 뭐 돈을 많이 번다 해서 거기만 맞아요. 반짝반짝한 것 같은 그런 존경의 표시. 진짜 너무해. 보노보 얘기가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이게 굉장히 저는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막 그 음액이 성적 쾌락을 위해서 진화했고 포유류 사이에서도 변이가 매우 큰 것인데 이런 발기성 조직 그 음액이 모든 척추 동물에게 있다. 이게 좀 진짜 너무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그 저희가 너무 지엽적인 것들에 많이 꽂혀 있다는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진짜 엄청 천천히 나갔어요. 맞아요. 혜영 언니가 저랑 비욘세에서 책 읽는 거를 하면서 이렇게 칩거를 했던 적이 없고 얼마 전에 비가 왔을 때 저희가 자주 가는 술집에서 비탈에서 김치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맞아. 제가 그날 너무 밥 먹기도 싫고 막 너무 귀찮던 와중에 비가 막 오길래 그럼 가가지고 김치전 먹어야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이미 가는 길에 한 6집은 전을 부치고 있어. 갑자기 비가 오고 이래가지고 다 비슷한 생각을 했나 봐요. 맛있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는 미나리전이고 어디는 파전이고 여기는 이 집은 김치전이고 이 집은 해물파전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해서 거기를 막 가서 그 전을 먹었는데 그 전이 3년 묵은 김치를 직접 재배하신 걸로 만든 3년 묵은 김치에 침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진짜 그분들이 쩝쩝박사인 게 뭔지 알아요? 오징어에다가 진미채를 찢어서 넣은 거야. 와. 전에다가. 그런 거 넣는 건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맛있었겠다. 비 와가지고 그냥 그걸 팔지 않고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 이거 좀 먹고 가라고. 심지어 집이랑 가까운데. 엄청 가깝고. 그래서 그 얘기를 안 그래도 했거든요. 혜영 언니 오늘 책 읽어야 되는 거 있어가지고 오늘 안 나온다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와서 읽으시라 그래요. 오늘 생각보다 손님도 없는데 라고 얘기해서 와서 읽으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서 거의 뭐 2주 동안 놀러도 안 나가고. 왜냐면 이게 제가 오늘도 아까 혼자님한테 오면서 얘기했는데 이제 원래 지금은 피오다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매장은 아직 운영 안 하니까 보통 9시 반에 출근해서 5시 반에 퇴근을 해요. 근데 오늘도 이거 방송 준비하고 책 읽고 하느라고 그냥 제가 이거를 하루를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원래 뭐 비욘세 녹음을 한다고 하루를 빼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재밌어서 본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가끔 혼세님하고 책 리뷰하는 게 이게 시기가 잘 맞는 건지 내가 뭐를 보면 잘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요번에도 근데 이거 읽고 나서 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관점을 바꾸는데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이제 뭐 전도 먹고 싶고 이렇게 하긴 했지만 이게 더 재밌었어요. 그때는 사실은. 그래서 이걸 막 내가 처음에는 그냥 진도 빼야지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다가 읽다 보니까 굉장히 나도 되게 편협하고 그리고 그런 편협한 과학의 정보에 내가 많이 녹아들어서 살고 있었구나. 그거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환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좋은 시기에 만난 아주 재미있는 책? 네, 진짜 저한테는 그런 책이었어서 맛있는 파전을 포기했죠 그때. 그래서 좀 의아하기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책 하나를 이렇게까지 오래 읽지라고 생각해서 아니 왜 그렇게 오래 걸려라고 했더니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 정답을 왜 그렇게 진도 늦게 나왔어요.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찾아보고 그리고 이걸 다 썼어요. 귀여운 거나 여기서 나오는 동물이 있으면 그 동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들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 사실 오리 성기도 찾아봤어요. 지금 그래서 찾아보면서도 구글과 내 네이버에 이거 다 남겠지. 그래서 그 약간 와인 따개처럼 생겼다는 그 성기를 실제로 찾아보면 진짜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맞아. 글로만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왜냐면 저희 나중에 책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두껍지 않은 종이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감사의 말 앞에 본문 내용만 450페이지이기 때문에 이게 내용이 방대해서 여기에 사진까지 넣을 수가 없어요. 사진까지 넣는 순간 이제 큰일 나. 지금 책 가격이 22,000원인데 이제 한 57,000원으로 갈 수 있으니까 사진이 안 들어있는데 궁금하니까 자꾸 이걸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생겼는지를 봐야겠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웃기지 않아요? 사진 하니까 여기에 사진이 안 나와 있는데 유일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 하나가 제가 죄송해요. 근데 이거를 정말 오늘따라 목소리만 나오는 방송인 게 많이 아쉽네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성적인 절정의 순간에 입이 둥근 모양이 된 짧은 꼬리 마카크 원숭이 암컷의 모습이 유일하게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입을 흥분했을 때 입을 엄청 귀엽게 오 하고 벌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 그림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성으로 약간 빵빵 터지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그냥 전반적으로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이런 스마트하고 열정적인 여성들이 쓴 책을 통해서 나도 좀 더 스마트한 여성이 되는 그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막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실제로 그래서 그 생각했어요. 이거 스몰 토크 좋아하시는 분들 읽으면 진짜 써먹을 거 많겠다. 야 얘들아 그거 알아? 그러니까. 맞아. 지지문지르기라는데 지지문지르기가 뭔지 알아? 이런 얘기하고 저희가 너무 아까 보노보에 대한 그런 야한 얘기밖에 안 했지만 사실 보노보가 페미니스트 운동에 내려진 선물이다. 정확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낯선 집단에 합류를 해가지고 피를 나누지 않은 암컷들이랑 동맹을 형성해가지고 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좀 신기했어요. 수컷이 더 큰데도 그런 동맹의 힘으로 이걸 지배를 하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배하는 동맹의 어떤 그런 뭐랄까 의리의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지지문지르기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인상적이었어요. 몸이 커서 우위를 점하는 암컷들도 있고 몸이 작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을 써가지고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동물인데 설마 그냥 뭐 얘네들끼리 뭔가 연대를 하고 협의체를 만들고 이런 게 가능하겠어라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하고 있는 동물들이 있다는 얘기들도 되게 좀 신기했어요. 아니 지지문지르기 이거 번역 너무 귀엽지 않아요? 지지문지르기. 이렇게 암컷들끼리 공동 육아를 하거나 맞아. 다른 아기들까지 다 챙겨주고 그런 것들도 너무 그리고 약간 동물 세계에서도 수컷 없이 살아갈 때 친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그런 맞아. 어떤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동물들도 있고 우리의 모습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것들이 많았고
농담으로 뭐 음악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기는 했지만 이게 오래 걸린 이유 중에서 구글 이제 드라이브에 새로운 챕터가 생긴 게 암커트 챕터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영감을 받은 거나 아니면 좋은 내용들을 이제 발췌를 해놨는데 근데 제가 이거를 읽으면서 갑자기 그게 궁금한 거예요. 어떤 내용 중에 음핵의 위치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어떤 동물들은 음핵의 위치가 질 아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성교시에 음핵 자극에 효과적으로 생긴 생식기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이 있다 해서 내가 그럼 왜 인간 암컷은 이게 클리토리스 왜 음핵과 질이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좀 더 가까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실제로 친구 중에 그 삽입 기구를 사러 왔는데 이제 또 이렇게 19금으로 가도 되나요? 이게 출판사에 죄송한데. 뭘 좋았어요? 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저도 이제 서로 개인적인 음악 위치까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근데 이제 섹스토이를 추천을 해줘야 되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 음악의 귀두는 질 아주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질 바로 위에. 그래서 남자친구랑 관계를 할 때도 삽입을 빠르게 막 해주면 거기가 자극이 돼서 클리토리스 음의 귀두가 자극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삽입을 해서 오히려 굉장히 쉽게 오르가즘에 도달할 수 있다. 힘내야 되겠네. 네,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혹시 질 안을 통해서 그 음액의 다른 부분을 자극하는 건 아니야 했대. 아니라고. 자기가 겉에서 문질렀을 때 그게 아니라 거기가 귀두인데 좀 내가 자기 몸을 안까지 보진 않았지만 음액 귀두가 질과 아주 가까이 있다. 근데 제가 항상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 TMI인데 나는 음의 귀두가 배꼽 밑에 있다. 항상 이렇게 농담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거 읽으면서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왜 우리는 이게 좀 떨어져 있을까? 이렇게 좀 붙어 있다면 참 좋았겠다. 네, 편리했겠다. 삥뽕 이런 자판기처럼. 삥뽕. 어떤 진화적 그런 이유가 있었길래 왜 우리는 이렇게 떨어져 있지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연구하고 계시는 과학자분들이나 이제 의사 선생님 계시면 비욘세로 대답 좀 해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눈빛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있어서. 죄송해요. 또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막판에 이런 얘기를 흘러가고. 근데 정말 그런 섹슈얼한 얘기들도 괜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것들 있잖아요. 많이 있었어요. 맞아. 저는 그 아까 뭐 모양 이야기를 하고 뭐 외모 이야기가 잠깐 나왔었는데 저희가 잠깐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웬만한 데는 이제 사진이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약간 작가님께서 조금 외모에 대한 평가가 좀 냉혹하신 부분이 조금 있어요. 뭐 얘기?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이제 벌거숭이 두더지지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말 너무 벌거숭이 두더지지를 연구하고 있는 분을 한번 만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크리스 포크스 박사님이 세계적인 벌거숭이 두더지지 권위자이신데 런던 대학교 동물학과 꼭대기층에 지금까지 30년을 이제 살고 있어가지고 작가님이 런던 쪽에 계시는 영국 분이잖아요. 아니 우리 집에서 팔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살고 있어서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만나러 간 거예요. 박사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기부터 웃겨. 여기가 전체 그 덕후들의 성지처럼 그런 촉망라된 책이거든요. 방금 얘기했던 크리스 포크스 박사님과의 만남을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에 포크스는 입에 벌거숭이 두더지지 그림이 그려진 마스크를 쓰고 나를 만났다. 굿즈 있어. 너무 귀여워 진짜. 굿즈가 있는데 나중에 이분들 이거 좀 찾아보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너무 묘사를 그 외형에 대한 묘사를 굉장히 좀 이상하게 해놔가지고 이빨 달린 음경처럼 생겼다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발 달린 익지 않은 소세지에 이제 이빨이 달려있는 음경처럼 생겼다. 아니 그러니까 안 찾아볼 수 없는 안 찾아볼 거야. 수 있냐고. 찾아봤는데 이거 찾아봤어. 나 이거 안 찾아봤어. 찾아봐야겠다. 그러니까 주름도 좀 있고 그런데 이 정도 좀 말씀 좀 지나치게 하신 부분이 있어요. 작가님이 어떤 식으로 말씀 지나치게 하시냐면 벌거숭이 두더지지의 얼굴은 솔직히 말해 제 어미만 사랑할 수 있을 듯하다.
그 엄마라는 자가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호전적인 독재자가 아니라면 말이다 라고 하면서 주름진 분홍색 몸은 실제로 놀랄 정도로 남근을 닮았고 헬멧 쓴 머리끝에는 소름 끼치게 긴 두 쌍의 노란 이빨이 튀어나왔다고. 근데 이게 이빨이 엄청 커가지고 이빨이 땅을 이제 파는 동안에 흙에 입으로 들어가면 질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이빨이 엄청 큰. 그래서 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또 그 벌거숭이 두더지가 한 여왕이 지배하는데 굉장히 폭압적인 매드맥스의 이모탄 뺨치는 내용을 읽다 보면 정말 눈물겨워요. 너무 폭압적이다 보니까 그 여왕이 데리고 있는 이런 조물애기들, 그 여왕이 가끔 이제 생식을 할 때 써먹는 애들을 빼고는 생식 능력조차 없는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본 적이 없는 굉장히 폭압적인 여왕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비주얼이 제일 폭압적입니다. 근데 이거를 캐릭터로 만들어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쓰고 나왔다? 이 박사님도 나중에 집에 가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검색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런 무서운 여왕님이 있다가 여왕이 갑자기 무리해서 뭐 제거된다거나 이제 죽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왕자의 게임이 열린다고. 그러니까. 네.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똑같다고 하면서 이런 폭군도 암컷이다. 그런 사람들이 생각했던 유순한 암컷 같은 맞아요. 것도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예를 이제 찾아오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고 맞아요. 암컷들이 먼저 먹고 막 이렇게 암컷들이 못되게 구는 것조차도 자꾸 기사도 정신 같은 얘기를 해서 이것도 수컷이 그냥 봐준 거다. 수컷이 강자니까 이런 식의 해석을 하니까 어디 이것도 한번 그런 식으로 말해라고 하면서 더 심한 사례를 어떻게든 찾아내신 것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뭐 어떤 마음으로 이 연구를 이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도전장을 내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아까 책에서 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정교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이 정도 해야 되니까 동물들이 하고 있는 어떤 행동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다양성 추천사를 최재천 교수님이 쓰신 추천사도 있던데 제가 가끔 이제 그 최재천 교수님 유튜브를 보거든요. 예전에 한번 최재천 교수님이 사실 동물들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런 동성 관계를 하는 이런 동물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동물들을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동물들은 이렇게 다양하고 오히려 동물들은 사람보다 다양성을 더 쉽게 받아들인다. 근데 인간은 다양성을 잘 못 받아들인다라는 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심지어 나중에는 진짜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너무 개체수가 줄어드니까 직접 접촉해서 수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바꿔서 생식을 하는 동물도 나온다. 맞아요. 이런 얘기들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동물들은 굉장히 심플하고 자연의 법칙이 명확하게 있을 것 같지만 중간에 선을 전환하는 동물들도 나오고 혼자 자가생식을 하는 동물들 이야기도 나오고 복제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알바트로스. 하와이 알바트로스 중에 3분의 1이 이제 레즈비언이다. 그래서 모든 커플이 남녀 커플이라고 가정할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냥 이런 얘기를 보면서 근데 이걸 어떻게 신기해. 알 수가 있을까? 그쵸. 레즈비언인 거를 뭐 그냥 같이 날면은 그러니까 이성의 월드에서 그런 일이 많거든요. 너네들이 영화 봤어? 커플이네. 눈이 마주쳤어? 커플이네. 이런 것들이 되게 많고 1대1로 밥 먹었으면 사랑하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서 뭘 보고 얘기를 할까 했는데 레이산 알바트로스 얘기를 하면서 한 철에 알을 1개밖에 못 낳는데 다른 암컷 둘이서 같은 둥지에다가 알이 2개가 나와가지고 다들 보면서 막 가설을 하나씩 내는 거예요. 정력적인 암컷이 나와가지고 마침내 알을 2개씩 쏠 수 있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다른 암컷이 남의 둥지에다가 알을 버리고 간 걸 거다. 막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그 누구도 얘네들의 성별을 확인할 생각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 둘이 오니까 당연히 하나는 수컷이고 하나는 암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브렌다 자운이라는 이제 연구자가 DNA를 봤는데 2개가 암컷이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실험을 개판으로 했구만 이라고 생각했다. 보통 디나이얼이 아닌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럴 수가 없다. 자연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게. 그거를 이제 몇 번을 해가지고 알게 되니까 이게
전체 커플의 3분의 1이 암컷으로만 이제 이루어졌고 어떤 식으로든 수컷과 교미를 하기는 했지만 다른 암컷이랑 동거하면서 이제 알을 품는 그거를 발견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 동성애나 이런 것들도 인간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다라고 하고 근데 그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다양한 얘기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LGBTQ 연구자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고 그런 연구자가 앞으로도 많이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되게 간단한 건데 둘이 있는데 알이 2개다라고 하면 둘이 나왔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상이라는 범위가 딱 정해진 사람들은 그걸 시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심지어 본인도 그걸 해내고 나서도 뭐가 자꾸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랬다는 맞아요.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게 꼭 비단 동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넓혀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챕터들이 나중에 보면은 뭐 이분법을 넘어서 무지갯빛 진화 막 이런 거나 여기 보면은 뭐 우주는 생각 이상으로 퀴어할 뿐 아니라 상상 이상으로 퀴어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뭐 편견 없는 자연계 그러니까 이게 그 챕터들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진짜 어떤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이야기들을 진짜 알차게 담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10장도 제목이 수컷 없는 삶 자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냥 자매들끼리 주체적으로 삶을 살고 있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는데 알바트로스 갈매기는 3분의 1이 레즈비언이다. 그래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알아서 연애도 육아도 우리끼리 알아서 하고 있다라는 뜻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걸 읽을 때 처음에는 인덱스를 옆으로 붙이기 시작했다가 이게 너무 세 장이 하나씩 있어가지고 그러면 꼭 얘기해야 될 거는 위쪽에 인덱스를 붙여야겠다 했다가 위에도 지금 너무 많고 책이 난리 났어 진짜. 지금 옆에도 너무 많고 재미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얘기를 하다 보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가 얘기한 것도 이 수많은 인덱스 중에서 뽑기 하듯이 그러니까 나와라 해서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얘기해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은 이 책 안에 있는 팩트를 이야기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이런 게 8,000개 정도 있다. 제가 그 발췌해 놓은 부분이 있었다 했잖아요. 발췌하고 느낌 쓰고 발췌하고 느낌 쓰고 이런 게 있는데 같은 말을 계속 썼다. 너무 그게 많이 느껴졌나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죠. 우린 이렇게 다양한데 내가 잘못 알고 있었대. 이렇게 발칙한 암컷들이 많은데 막 이런 것들을 반복해서 막 써놔서 너무 그게 좀 웃겼어요. 그러면 이 우리가 수많은 인덱스를 지금 해놓고 저희가 나중에 이거 올려드릴게요. 사진을 비욘세닷컴 게시판에다 올려드릴게요. 진짜 혼세님 책 장난 아니에요. 그것도 올려드려야겠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간택받기 위해서 춤추는 거미가 있는데 조회수가 무려 880만 정도 되는데 여러분 꼭 보세요. 그 수컷 거미가 암컷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춤이 뭐 박자를 쪼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지금 그 루시쿡 작가님이 얼마나 꼼꼼하냐면 너무 인상 깊었었나 봐요. 그 유튜브가. 그래서 그 유튜브 주소까지 주석에 붙여 놓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봤거든요. 그것도 저희가 비욘세닷컴에 그 댄스 영상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세요, 여러분.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언니한테 보여줘. 언니 이거 봤어? 주석에 써 있었잖아. 안 읽어봤어? 그래서. 이거 나중에 혼세님 공개 방송할 때 한번 쳐줘야 돼. 할 수 있죠. 아니 아까 녹음 준비하는데 앞에서 계속 쳤어요. 또 옷도 회색 입고 와가지고 팔도 짧기나 하냐고요. 수컷 거미처럼 굉장히 비슷했다. 구애 춤을 제가 또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좀 또 무슨 얘기하다가 또 이 얘기로 흘러오는지 모르겠지만 댄스 얘기를 좋아하셔가지고 그 댄스 파티한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댄스와 성인용품을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몰아가는 그 댄스 파티 하는 것도 몰래 지켜본 얘기 같은 거를 하면서 너무 재미있었다. 그래서 산쑥 들꿩의 춤 얘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댄스 얘기가 많아요. 댄스로 비유한 것들도 되게 많고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다 소개할 수 없는 게 아쉽지만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재미있으면서 유익하고 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어떤 과학적 정보들을 좀 내가 다시 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마땅히
어떠한 편견에 대적할 만한 언어가 없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아까 모성애도 그렇고 뭐 동성애 저도 성소수자 당사자지만 동물들은 안 그런다. 자연스럽지 않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또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럴 때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너 혹시 알바트로스를 만나보세요. 알바트로스를 아니? 그런 얘기를 이제 할 수 있게 됐다. 그냥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우리가 가부장제 아래 처해 있는 환경에서 스마트하게 언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아까 스몰 토크 좋아하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했지만 항상 언니가 말했던 대로 그런 무기를 갖고 싶었던 분들. 원래 이게 여자들의 본성이야. 자연에서의 섭리야라고 이야기할 때 기다려봐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무엇이든 꺼낼 수 있다. 여자들은 원래 유순한데 여자애가 왜 그러니? 라고 하면 그렇다면 이 동물을 벌거숭이 두더지를 한번 만나봐. 생긴 것부터 장난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검이라든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네. 이 부분은 난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다 라고 하는 데가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혼세님이 조금 전에 이렇게 내용 한번 싹 정리해 주신 거하고도 조금 이제 겹쳐질 것 같은데 과학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다양성이 필요하다. 언니 이거 똑같나요? 내가 펴놨잖아. 아 진짜 어떡하지? 같은 페이지 펴놨어. 이거 신기하다. 과학을 생산하는 사람들도 다양성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진화생물학 법칙은 엄밀히 말해 서구 산업화된 사회에서 온 백인 상류층 남성의 손으로 쓰였다. 성, 성적 취향, 젠더, 피부색, 계층, 문화, 능력, 나이가 뒤섞여 함께 연구를 수행한다면 성차별주의든 지리학적이든 이성의 중심이든 인종차별주의든 모든 종류의 편향을 씻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저는 되게 좋은데 제가 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성에 관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정보를 전달할 때 내 태도도 중요하겠다. 나는 어떤 편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어떤 상황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아요. 저는. 맞아. 계속해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게 되는데 동물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게 정말 아니다. 실생활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상황에도 적용이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혹시 혼수님 다른 것도 하나 가장 마음에 드는 하나 더 준비한 것이 역시 준비성 전문가 프로야. 이 책의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은 희망의 경험이었다. 더는 나 자신이 비참한 부적합자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암컷은 수동적이거나 수줍어야 할 운명이 아니고 수컷의 지배를 기다리는 진화적 뒷생각도 아니며 신체적으로 열악한 조건으로도 여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나는 워싱턴주 해안에서 작은 배를 타고 다니며 사회성과 공각력이 뛰어난 완경 범고래에 경외할 만한 존재로부터 받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이 범고래 암컷들은 내게 어떻게 힘이 지혜와 연륜을 통해서 올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 내가 특별히 심오하게 여긴 부분이다. 그리고 이제 책을 다 읽고도 뒤에서 보니까 똑바로 봐. 우리 암컷들의 진짜 모습을. 그러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거 표지도 이거 제가 그 원서는 표지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한국판 표지 디자인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기 보면 이게 또 그 독립출판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에 또 집착하게 되는데 여기 그 핑크색으로 이렇게 약간 튀어나오는 느낌으로 박을 넣었거든요. 네네. 이런 게 후가공이 이제 다 추가 비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표정 진지해. 이게 지금 인쇄소에 데이터를 넘길 때도 이거를 하나를 더 넘겨야 된단 말이야. 인디자인으로 작업을 하면. 그치. 근데 다 이게 돈인데. 번쩍번쩍하면서 너무 튀어가지고 저도 표지가 되게 마음에 들어서 한참 봤어요. 정말 신기한 책이에요. 재밌는 책이고 맞아. 특별한 책인 것 같아요. 많은 책들이 특별하지만 진짜 특별한 책인 것 같고 또 이런 책을 정말 멋진 여성 박사님께서 쓰셨다는 게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이거를 거의 팬데믹 기간도 있었고 이거를 쓰는 동안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되게 힘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썼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감사의 말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것이 이 책을 쓴 3년은 개인적으로도 폭풍 같은 시간이었다. 엄마가 세상을 떠나셨고 팬데믹의 불안한 고독을 버텨야 했다.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옥시토신을 준 우리 집개 코비.
코비가 쓴 거야 이 책은. 코비가 다 했다. 왜냐면 사실 저 좀 그런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유 코비는 이 루시 작가님이랑 산책을 한동안 못했네. 다른 사람이랑 돌아다녔구나. 역시 반려인. 코비 정말 수고하셨고. 이렇게 또 얘기가 안 끝났는데 또 마지막 이거 보면서도 그 생각이 또 드네요. 이게 굉장히 세상에 되게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연구들을 이제 정말 많은 논문들이나 연구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냈다는 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 3년이라는 그 시간이 진짜 고된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재미있기도 물론 하셨겠지만. 그래서 그 사이에 준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주고 그 여정을 보는 것도 진짜 왜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그 동물들한테 카메라를 이제 조명해서 동물들을 방향으로 렌즈를 향하게 해서 그쵸. 그 결과물을 우리가 보는 건데 그 렌즈를 셀카 모드로 돌려놓고 그 여정을 같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 그런 좋은 의미에서도 표현이다. 되게 즐겁게 볼 것 같아요. 과학에 관심이 없더라도. 저희 그 암컷들 만드신 분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루시쿡 작가님이 쓰셨고 옮긴 분이 조은영 번역가님이 옮기셨는데 역시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시고 동대학교 천연물과학대학원과 미국 조지아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어려운 과학책은 쉽게 쉬운 과학책은 재미있게 옮기려는 번역가라고 소개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만 읽더라도 너무 힘든 작업이었을 것 같은데 덕분에 저희가 진짜 너무 손쉽게 읽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편집에 정다희 편집자님이 해주셨고 디자인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미드텍스트에서 디자인 해주셨고 교정교열의 윤희영님 마케팅의 최혜진 이은미님 그리고 비욘세의 이메일을 주신 홍보의 반여진님 제가 이분이랑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 주셨고요.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다는 건 지금 봤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저희가 녹음을 하다가 중간에 혜영 언니가 네. 우리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그러니까 근황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 네. 저희가 너무 긴장한 상태였어요. 초반에 생각해보니까 원래 그래도 책 리뷰해도 저희가 간단하게 막 한 5분씩 근황 5분은 아니죠 10분 근황 토크하고 이러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근황 토크도 안 한 거예요. 네. 혼자님 오늘 일이 많았잖아요. 노트북이 아예 꺼져가지고 아예 안 돼서 정말 큰일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거의 멘탈이 다 털려있는 상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오프닝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얘기를 못한 게 이거를 전달을 해야 되겠는데 그쵸. 너무 이거를 딱딱한 과학책 같은 느낌으로는 전달이 안 됐으면 좋겠어서 맞아요. 재미있는 부분 에피소드도 얘기를 해야겠는데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좋아서 책의 취지도 이야기를 해야겠고 이렇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냐 이런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망했어요. 아니, 그냥 토크에서 망한 놈입니다. 근데 선생님이 원래 이거 제가 알거든요. 방송을 이게 또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저희가 스케줄 다 짜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막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이 오신 거예요. 컴퓨터가 안 된다고 막 걱정을 하셨는데 너무 다행히 녹음실이 또 예약이 돼서 저희가 부랴부랴 이제 녹음 시간을 변경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급하게 또 녹음을 하다 보니까 근황 토크도 못하고 뭐 따로 물어보진 않지만 전 잘 지냈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 여러분 저 굉장히 잘 지냈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하시죠? 잘 지냈어요. 말도 못하게 잘 지냈다. 하지만 우리 이제 또 녹음실을 비워줘야 되는 시간입니다. 다음에 근황만으로 따로 혜영 언니 다시 모셔가지고 그럼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 제가 현재 기준으로 제일 사랑하는 암컷 저희도 정원 씨가 기다리고 계시고 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59분인데 아주 짧게 그래도 나온 소감 빠르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 암컷들이라는 책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많이 접할 수 없고 좀 어렵게 느껴졌지만 그런 다양한 동물들의 이야기를 사실은 어렵지 않게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좀 더 필요한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표현해둔 책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나중에 근황 토크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려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목소리가 다 갔어요.
2주 동안 정말 너무 대단한 여정이었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미있었고 저는 다른 소감을 따로 얘기하지 않고 그 서문에서 작가님과 그 협력해주신 분들이랑 이제 여성분 넷이서 있는 흑백 사진, 웃고 있는 흑백 사진 밑에 있는 글이 되게 좋아서 이걸로 소감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모든 계집들에게 바칩니다. 당신들이 주신 사랑과 영감에 감사하며. 말씀드리는 순간 예약한 시간이 끝난다고. 우리 그래도 시간 잘 맞췄다. 네, 귀신같이 오셔가지고 그러면 저희는 빠르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덜 다급한 마음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사세요.